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사지구원의 토지정보 내가 알면 달콤하다. 포락지 사서 대박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사 소개를 보면 지침 요령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최근에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클릭해서 한번 내용을 보면 지금 공직자윤리법 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뻔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볼 게 거의 없는데 요것은 볼만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별표가 나오는데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 자, 이 제한 부서가 엄청나게 부동산 입장에서 엄청나게 아주 핵심 자료를 다루는 부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별표로 별도로 언급을 한 것이겠지요. 자, 그 부서와 관련 부명을 보면 자, 첫 번째가 기반사업처. 관련 부명이 사업총괄부니까 기반사업처의 경우에는 이 부서 전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번이 대단위 간척처인데 관련 부명은 대단위 사업부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대단위 간척처는 아마도 그 간척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2번 대단위 간척처에서 초대박이 나올 수 있는 토지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자, 3번 지역본부. 이 지역본부는 기반사업처에서 계획한 사업들 중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내려받겠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부에서는 어디에 뭘 설치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겠죠. 그리고 4번 사업단의 공무부. 자, 무슨 사업. 기반 사업처에서 계획한 사업이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사업단이겠죠. 그 사업단의 공무부. 자, 뭐가 얼마고 얼마가 투입되고 그 내역을 다 알고 있는 공무부. 아주 땅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에 그 부서가 다 나와 있는 것이겠죠. 자,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면 지금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기획관리이사, 기반조성이사, 수자원관리이사, 농어촌개발이사, 경영지원 겸 농지관리이사가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기반조성이사의 기반사업처, 대단위 간척처 요 두 개지요. 그리고 이 조직도를 그 아랫부분을 보면 자, 기반사업처와 대단위 간척처는 앞쪽에서 벌써 표기를 했고 나머지 두 개가 지역본부 그리고 사업단. 말씀드린 대로 요 크게 조직도상에서 요 네 개의 빨간색 부분 여기가 핵심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토지에 대한 핵심 정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대단위 간척처.
대단히 간척처에 자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친한 친구가 대단히 간척처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여기가 그 간척 사업이 예정된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요 까만색 선이 땅이고 파란색 선이 수위입니다. 수위. 해수면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간조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위치. 간조. 자, 만조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의 위치. 자, 홍수위. 자, 물난리가 났을 때 잠시 수면의 높이가 피크를 찍을 때 그 높이가 홍수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1번, 2번, 3번 땅을 한번 봅니다. 1번 땅은 항상 물속에 잠겨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못 쓰는 땅이죠. 자, 2번 땅은 하루에 2번 정도 물속에 잠기는 땅입니다. 사실상 못 쓰는 땅이죠. 자, 3번 땅은 몇 년에 한 번씩 물속에 잠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땅들이 다 포락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락지, 그 부동산에서 땅 중에서 이건 최하급의 땅이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땅, 포락지. 자, 길게 이번 같은 땅이 길게 분포하고 있다면 뻘로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사도 좀 급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땅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가 안 되죠. 부동산에서 이런 물건 아마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팔리는 시장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에서 이런 땅을 팔아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2번 또는 3번 땅의 경우에는 경매로 나왔을 때 초보자들이 임장 제대로 안 가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겠죠. 자, 한마디로 시세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100원, 평당 1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당 10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거의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 몇 년 있다가 여기 매립할 것 같다. 그런 정보를 듣는다면 땅을 안 살 수가 없겠죠. 안 사면 거의 비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 차명을 해서라도 이런 땅은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샀을 경우에 이것은 2배, 3배 이런 개념이 아니죠. 값이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0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건. 자, 그렇게 보면 지금 LH공사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간단한 임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은 너무나 돈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이런 법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LH공사에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 그냥 감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징벌적 벌칙금 부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망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소급해서 그리고 차명 관련된 법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제4의 LH 사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벌칙이 무섭지 않다면 저는 이런 포락지가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이것은 만배가 될 수도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H 사태 재발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